재외동포재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코리안넷 진행을 맡은 최영임입니다. 월간 코리안넷은 재외동포재단의 정보 포털 사이트 코리안넷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비롯해서 재외동포 사회에서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미담이나 뜻깊은 사연들을 모아 많은 분들과 나누고 함께 공감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중국 동포 박동찬님을 모시고 중국 동포사회 소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일본 동포사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동포 소식을 전해주실 전예임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제일교포 3세 전예임이라고 합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 한국에 왔고요. 가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고 지금은 가수 활동은 접어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정말요? 다음에 선생님께 네. 좀 배우고 싶어요. 네. 가도 되죠? 네,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전예임님은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가하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방영된 코리안 페스티벌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 나가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재외동포분들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무대에 선 게 오랜만이어서 긴장도 됐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우리 예임님은 일본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일본에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소식을 듣기 전에 혹시 제일동포 사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일동포 수는 약 82만 명입니다. 전체 제외동포 인구의 11%가 일본에 살고 계시는데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제외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제일동포 사회를 형성했고요. 관복 직전엔 제일동포 인구가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중 3분의 2는 관복 이후 귀국했지만 60만 명 정도가 경제적 사정, 조국의 사회 상황 등으로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도쿄 신노쿠보 그리고 오사카 이크노 등지를 중심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 후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제일동포들은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제일동포들도 여러 기여를 했지만 제일동포들의 모국 공헌은 특별히 살펴볼 점이 많은데 이 얘기는 제일동포 서식을 전해드리면서 천천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동포 사회의 소식을 함께 살펴볼까요? 처음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일동포와 관련된 여러 전시, 문화, 시설 건립 서식인데요. 먼저 우터러 마을에 세워진 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우터러 마을 평화기념관은 교토부 우지시에 있고요. 일제강점기 군사피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이 모여서 생긴 마을입니다. 우터러 평화기념관은 우터러 마을 역사를 알리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세웠고요. 네. 올해 4월 30일에 개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제일동포 기념관이 생겼다면서요? 올해 7월 7일에 광화문에 제일 한국인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제일동포의 모국 건넌 사례를 전시했는데요. 네. 6.15 전쟁에 참전한 학도위원군 한국 최초 수출공단인 구로공단이 건설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 100억 엔의 성금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오사카 제일동포 역사자료관이 2023년에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에도 들어설 예정인 시설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 츠루아시역 인근 세계 3정가 제일동포 상인들이 모여서 산단법인 오사카 코리안타운을 조직하였습니다. 제일동포 역사를 알리고 다문화 건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사카 이코노구에는 제주도 출신 제일동포 분들이 많은데 1923년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연락선이 생긴 지 100년 만에 자료관이 생겨서 무척 뜻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에서 제일동포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일 제주인 1세대 돕기 특별 모금인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2011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60년대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에 고향 발전을 위해 감귤나무, 전기, 수도, 도로 조성, 학교, 마을회관을 건립 등을 지원한 제1제주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좋네요. 네, 그 성금은 고령의 나이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제1제주인들에게 생계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서 제1동포들의 모국공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또 다른 기부 사례도 있을까요? 제1동포들이 일본 현지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제1동포 2세 사업가이신 김서부 회장님이 코로나19 위려진 경력,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를 위해 일본 저식자에 1천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김서부 회장님의 과거 기부 사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위료용 마스크 4,000개를 일본 접시차에 기증을 하셨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이바라기 현에 1천만 원과 식료품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오. 또 제1동포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2021년 도쿄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의 안찬림 선수를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제1동포들로 구성된 자선단체도 있다면서요? 네,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동포 여성의 250여 명의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김장 김치 지원, 연탄 배달 등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내 외에서도 아프리카나 중미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일에 뜻을 함께하는 훈훈한 동포들의 소식이 많아서 정말 뿌듯하네요. 자, 이야기를 바꿔서 아까 잠깐 제1동포 스포츠 선수 말이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요. 작년에 일본 전국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에서 한국대학교인 교토국제고가 4강에 올라서 화제였었죠. 네, 맞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올해로 고시엔 본선에 올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번엔 1회전에서 5대6으로 졌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전역 3,700여 개 학교 중 49곳만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올해 성과도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토국제고 출신 선수들이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산 베어스의 신선현, 현동은 선수가 교토국제고 출신이시고 현역은 아니시지만 LG 트윈스의 정규식 선수도 이제 교토국제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교토국제고 출신은 아니시지만 고시엔 출전했던 선수도 있는데 두산 베어스의 안건수 선수가 그렇습니다. 제1동포랑 국내 야구가 무척 관계가 깊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다 이야기하면은 촬영이 오늘 다 안 끝나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1동포와 야구 특집을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쯤에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동포 전예임님을 모시고 제1동포 관련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가까운 곳에 있지만 오히려 놓치기 쉬운 제1동포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전예임님, 오늘 좋은 소식들 공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코리안넷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외에도 더 많은 동포사회 미담과 활동을 글로벌 한민족의 온라인 플랫폼 코리안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소중하고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